안녕하세요.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 어, 벌써 한 달 정도 지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한번 뒤늦게나마 피드백을 드리고자 영상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가압승계 관련 세법 개정안이라는 주제고요. 세법 개정안 자체가 2022년 7월 21일 날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가압상속 공제 제도는 크게 세 가지 정도 있는 걸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텐데요. 우선 가압상속 공제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압 승계에 대한 주식 증여 특례, 그리고 창업자금 증여 특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각각의 종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대폭적으로 개정이 있었던 개정 내용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상속 공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텐데요. 가압의 요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평균 매출이 4천억 미만인 기업으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피상속인과 최대 주주 합산해서 10년 이상 계속해서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요건은 전체 가업 영위 기간 중에서 5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된다라는 요건, 또는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다음에 상속인이 승계를 받아서 상속 개시일까지 재직하는 요건, 셋 중에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상속인의 요건 같은 경우는 상속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압에 종사해야 되고, 예외적으로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가압에 종사해야 된다는 요건은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신고 기한까지 임원에 취임해야 되고, 신고 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 이사에 취임을 해야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상속이 과거에는 불가했었는데 공동상속이 가능한 것으로 개정이 됐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압상속 공제 같은 경우 워낙 혜택이 큰데요. 10년 이상 가압을 영위하게 되면 최대 200억까지 공제가 되고요. 그리고 가압 영위 기간 자체가 20년 이상이다 라고 하게 되면 300억, 30년 이상 영위를 했다 라고 하게 되면 500억까지 가압상속 공제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까다로운 사후 관리 때문에 보통 가압상속 공제를 신청하지 않는데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에 다음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상속세를 추징한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압상속 재산을 처분한 경우 7년 이내 20%, 5년 이내 10%, 그리고 가압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상속인 주식 지분이 감소한 경우, 또 고용유지 또는 급여 유지를 하지 못한 경우, 그 요건이 당초에 7년 동안 매년 해서 매년 80%를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하회하게 되면 바로 추징이 되고요. 또는 7년 평균을 냈는데 100% 미달되면 추징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후관리 규정, 까다로운 사후관리 규정 때문에 가압상속 공제 매년 신청 건수가 100건도 안 되는 건수였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사실 기획재정부라든지 중소기업 중앙회 등에서 계속적으로 이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2019년도 기획재정부 차관회의 국회의장 간담회 참석해서 꾸준히 선진국의 제도와 비교를 해서 개정 건의를 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계속적으로 개정이 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2020년, 21년 개정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요번에 대폭적으로 많이 개정된 사항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가압상속공제에 대한 적용 요건에 있어서도 기존의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4천억 이하 중소기업도 포함이 됐었는데요. 이게 중견기업, 매출 1조 원 미만 기업으로 개정이 됐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공제 한도도 10년, 20년, 30년 기간으로 해서 기존의 200억, 300억, 500억이 400억, 600억, 1000억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피상속인 지분 요건도 50% 이상, 특히나 이제 비상장 같은 경우 50% 이상, 상장은 30% 이상, 10년 이상 계속 보유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비상장은 40% 이상 또는 상장 법인은 20% 이상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면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부분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후관리 기간 단축 및 요건 완화에 대한 개정이 있었습니다. 사후관리 기간은 통상적으로 지금 7년으로 개정이 되기 전에는 7년으로 되어 있고요. 하지만은 기간이 사후관리 기간이 5년으로 단축이 되는 부분이 개정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모든 세금을 낮추고 있는 현 정부의 조세 정책을 미루어 봤을 때 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또한 사후관리 요건에 대한 완화, 업종 유지 조건이 있는데요. 사실상 업종 유지 조건이 예전에는 뭐 세분류, 그리고 소분류, 그 다음에 중분류 이런 부분들을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분류까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 업종 변경에 대한 허들은 거의 없어졌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고용 유지 요건이 있는데요. 매년 80% 이상의 직원 수를 유지하거나 또는 급여액을 80% 이상 유지를 해야 되는 요건이 있었는데, 이게 폐지가 되고 폐지가 된 걸로, 삭제가 된 걸로 우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7년 통산, 기존의 정규직 근로자 수 100% 이상, 총 급여의 100% 이상을 가져야 됩니다. 결국 매년 요건은 사라지고 7년 통산 요건이 5년 통산 요건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100% 유지해서 그 근로자 수 100% 급여 100% 유지가 7년 통상 100%가 아니라 5년 통상 90%를 유지해도 인정을 해준다. 그리고 자산의 유지, 가압상속공제를 받을 당시에 있었던 자산을 막 처분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처분 비율에 있어서도 기존의 가압용 자산을 상속받았다고 하게 되면 20% 처분에 있어서 제한을 받았는데, 그거를 40%까지 상향을 시켜줬다라는 부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적용 시기가 2023년 1월 1일 상속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이 되어 있긴 한데, 특례 규정이 있어서 2023년 1월 1일 현재 사후 관리 중인 경우에도 개정 규정이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을 판단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기획재정부의 예규라든지 질의회신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면은 기존의 가압상속공제를 신청해서 사후관리 중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게 뭐 3년 차일 수도 있고 5년 차일 수도 있고 6년 차일 수도 있는데, 지금 개정된 게 적용이 된다고 하게 되면 이미 지금 6년을 사후관리 받고 있다, 그리고 또는 4년을 받고 있다 라고 하게 되면, 개정된 이후에는 사후관리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지금 6년 차라고 하게 되면 벌써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을 한 거고요. 4년 차라고 하게 되면 1년만 더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압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가 신설이 됐는데요. 이거는 기존에 없었던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가압상속 요건을 충족받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요건을 지키고 상속공제를 많이 받으면 되겠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중소기업 현실에서 가압상속을 받으면서 가압상속공제의 까다로운 사후관리 요건을 지키기 어려워서 일반 상속을 받는 경우에 세금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 세금은 결국 법인에서 나와야 될 거고, 법인의 유동자금, 운전자금이 많이 빠지게 되면 실질적인 정상적인 그 회사의 운영이 애로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상 참작해서 만들어진 규정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가압상속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으로 가압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기업인 경우에 가압상속공제 방식과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하게끔 개정이 되었습니다. 납부유예 기간,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압상속재산을 양도, 상속, 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를 납부유예를 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가압상속재산을 공정이 됐던 어떤 가압에 대한 재산을 팔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납부유예를 해주겠다라는 제도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납부유예 가능 세액은 상속세 납부 세액에서 총 상속재산분의
가압상속 재산 비율만큼 납부 유예를 해주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납부 사유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는데요. 1부터 6에 해당 시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 및 이자 상당액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 사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사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 그리고 두 번째 1년 이상 휴업 폐업한 경우, 상속인이 최대 주주 등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경우, 그리고 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상속 재산을 양도 증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주식 등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기존에 있었던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규정을 그대로 적용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납부 유예를 하는 경우에 또 사후관리가 되겠죠. 사후관리 기간도 5년으로 보시면 되고요. 사후관리 요건은 가업 종사가 있죠.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를 해야 되는 요건이 있고요.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사유에는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그리고 고용유지 요건도 있죠. 5년 통산에서 근로자 수가 70% 이상 또는 총급액 70%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지분의 유지는 상속받은 지분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라는 요건이 있으니까 가압상속공제를 검토하고 있었던 기업 같은 경우는 해당 부분들을 잘 숙지하시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가압상속공제를 신청해서 적용받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한 피드백으로서 사후관리 요건 완화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게 되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